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오랜만에 시원하게 상승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코스피가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인데, 이 저점이 나온 자리가 7월 초니까 코스피의 평균 주기가 짧아지긴 했지만 평균은 어쨌든 2개월입니다. 2개월 오르고 2개월 내리고, 이게 이제 평균이고, 시장이 좋을 때는 2개월 오르고 2개월 횡보하고 다시 2개월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한 6개월 동안 불장이 있습니다. 시장 좋을 때는. 예, 반대로 시장이 나쁠 때는 2개월 내리고 2개월 버티다가 또 내리고, 지금 양상이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또 아주 물장이 심하게 전개가 되는데, 오늘 반등으로 이제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등 한계치를 보면 이제 여기부터 해가지고 요 전 저점까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7월 달에 충실하게 여기까지 반영을 해주면, 짧은 기간에 반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런 세기, 그러니까 패턴에서 이 횡보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기형이 그나마 낫다. 요렇게 파동이 커져가는 요 세기형이 그나마 횡보하는 흐름 중에는 가장 나은데,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림이니까 옆으로 가는 거지 뭐 이것도. 그래도 이만큼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숨은 쉴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어쨌든 시원하게 찢어졌으니까 긍정적이고, 2550선까지 열려 있다. 요거는 시장 유동성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빠질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 확약 물량이 풀리기 직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바짝 오르면 그림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폭락하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요 세 번째 세기를 만드는 흐름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러 환산으로 봤을 때, 여기는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베스트 기준으로 이것도 없나? 예, 미래셋하고 키움은 아니, 미래셋이 아니라 어디였지? 키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대신증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달러 환산 지수로 보면 지금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코스피가 3,300에서 2,300까지 내려왔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에서 1,300원이 됐으니까, 뭐 1,320원까지 됐으니까 대략 보면 이게 한 30% 빠졌고, 그리고 요게 한 20%또 빠지고, 그래서 합쳐서 50%나 빠졌는데 뭐 여기서 더 내릴 게 있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빨리, 어차피 경제 상황 보면 일본이나 중국의 환율 동향을 봤을 때 1,500원 가는 게 적정한데, 빨리 이렇게 돼버리면 코스피가 더 안 내리지 않겠냐. 이런 논리인데, 어쨌든 고점 대비 절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달러 환산 지수로 반토막이 났고, 코스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달러 환산으로 반토막 났다는 건 과거에 저가 매수, 10년간 저가 매수했던 그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외국인 매도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기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한시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짧게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짧고 굵은 반등 장세가 이어지는 게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횡보를 못 벗어나지만 시장에 한번 한계가 되는 좋은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단순히 내일 빠지더라도 오늘 올랐고 내일 빠지고 이틀간 어쨌든 벌었습니다. 어차피 약세 구간에서 이틀 벌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인데, 기세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더 시장에서 더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이란 건 금리도 올릴 것이고 양적 긴축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이 정상화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같은 경우는 14년 동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정상화가 된다는 거니까 정상화가 된다는 건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장기간 유지가 되고 그럼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그러면 이제 투자나 경제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질 것이다. 예, 요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거니까 주식시장도 오를 것이다. 예, 요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게 또 공급망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모습이니까 예, 더더욱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이 빠지는 과정이니까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니까 금리가 정점이다라는 인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턴하기가 힘들 거고 양적 긴축도 내년 내내 지속이 될 건데 그것도 시장의 부담 요인일 거고 그래서 한 2년은 옆으로 긴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서 2년 옆으로 기니까 어차피 길 거면 빠르게 여기까지 도달했다. 얼른 정리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또 지켜보시다가 또 기회 닿는 종목들이 있으면 얼른 정리하시고 예,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희망이 없어 보이던 삼성전자가 올라갔는데 항상 그렇지만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틀리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급해 드렸듯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직도 비싸다. 근데 저도 모르게 굉장히 부드럽게 예, 아주 자신 있게 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징조가 있었던 건데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보호 확약 물량이 풀리기 직전까지 지수가 상승해 준다면 예, 더 확실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전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놓고 같이 또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분명히 쓰기는 썼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났는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더더욱 돌고 돌아서 여러분 계좌에 살이 찌는 그런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같이 살펴보기로 한 LG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지금 지수 따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한결 나은 흐름이긴 한데 LG전자에 대해서 평가는 항상 그렇지만 후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을 접었는데 이 휴대폰을 접고 나니까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LG전자에서 중국 ODM 업체들한테 설계부터 다 맡기고 적당한 폰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걸 그냥 팔았다. 그렇기만 했어도 적자를 안 보는 건데 괜히 뭐 기술 개발을 하니 뭘 하니 그렇다고 뭐 또 최적화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디자인도 좀 그저 그렇고 나름의 어떤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휴대폰을 접은 건 잘했는데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좀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 TV 부문에서는 패널 가격이 떨어지면서 호재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원화 약세도 부담을 주지 않는 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준수하게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는 것은 역시 예, 유동성이 빠지고 살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 원초적인 문제에서 예,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LG전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등주를 잡는 겁니다. LG전자가 1등주냐? 예, 가전에 국한해서는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무구조가 괜찮냐? 뭐
저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거 전장 부품 있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여부, 저평가 상태냐? 저평가긴 한데 심한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오케이. 그럼 전반적으로 요걸 따져봤을 때 LG전자가 현재 가격적인 매력은 존재합니다. 근데 언제 오를 거냐? 모르니까. 모르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가는데,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틀에서 말씀하신 매수가 16만 원이고 비중이 20%나 된다.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제 상책, 중책, 하책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책은 다른 종목에서 정말 다른 종목이 이건 여기서 사면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걸 매수하셔가지고 매도하실 때 퉁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종목으로는 좀 그렇다. LG전자를 사셔야 되는데 지금 이 흐름에서 오를 만한 타이밍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맞출 수 있다. LG전자에 익숙하게 계속 오래전부터 봐왔으니까 나는 알 것 같다. 그러면 LG전자에서 대응을 하고 그만큼을 또 손절해 가지고 이 퉁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중책입니다. 하책은 그냥 같이 사서 모아버립니다. 16만 원에서 샀는데 뭐 9만 원이면 싸네 해가지고 여기에 엎어버리면 평균 단가가 한 13만 원대 중반이 됩니다. 근데 비중이 이제 한 40%로 늘어나고 13만 원대 중반인데 13만 원 가려면 요원합니다. 예, 어차피 기다릴 거 더 기다리시는 게 낫고 비중이 늘어나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예, 섣불리 매수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단타로 들어가서 손절가를 정했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은 원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댈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따로 대응을 하시거나 이 계좌 말고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그 손실을 퉁치시는 게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노코. 예, 제노코가 상장 후에 시세가 낮고 죽었습니다. 뭐 고평가인 건 분명하고 실적이 나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된다. 이 정도지 가격적인 매력은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냐? 글쎄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 PER 해서 뭐 보통의 이런 종목들, 예, 이런 작은 종목들에 뭐 주는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아직은 부담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1년 작년에 한번 시세 내고 죽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좋더라도 2년은 갑니다. 이게 한번 엎어지고 나면. 그래서 지금 뭐 크게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크게 오를 만한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질문 주신 것 답변을 드렸고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 뭐 개별 종목들의 흐름은 또 탐탁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틀째 이제 상승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예,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의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 기준을 잡는 피보나치 말씀드렸고 전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전 저점을 향해서 가는 게 좀 똑똑하게 그거 보면 이 전 저점이고 이 전 저점은 또 요 갭을 쉽게 채울 수 있는 이게 해석을 할 때는 요 갭이 의지입니다. 하락의 의지입니다. 하락의 의지. 그리고 상승할 때 갭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상승의 의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떠서 시작했고 그걸 지켰으니까. 그러면 이 갭을 채우기 전까지는 하락이 우세한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해서 이 갭을 다 채웠다. 그런 멍해를 벗어나는 거고 전저점까지 회복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삼성전자 할 일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갭을 채우느냐 여부, 그리고 전 저점에 도달하느냐 여부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예, 그런 흐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 가격이 되고 나면 다시 꺾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저기 도달하는 과정은 코스피가 저점이 확정되는 부분에서 더 신빙성을 높여주는 거니까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내렸던 네이버도 반등이 좀 컸습니다. 이 반등은 이제 그동안 응집된 에너지가 분출이 됐다, 예,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시장이 나쁘니까 계속 매수는 줄어듭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매수가 붙습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뭐 특별하게 이사 다니는 거 귀찮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매수를 잘 안 하게 됩니다.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고, 이게 다시 가격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게 그 코로나19 이후에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점을 기어가는 그런 형국이 됐다가 오늘 비교적 강한 반등으로 그걸 수습을 했는데, 예, 수습을 한 뭐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게 기술적 반등이다, 다만 짧고 굵게 갈 수 있고 그것만 해도 저점 대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익률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다만 뭐 실행은 하시지 않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면, 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제놀루션. 예, 제놀루션에 대한 관심이 이겁니다. 급등을 바로바로 하지는 않았으니까 요 몸통 부분에 있어가지고 음봉이 3개가 나와도 이 몸통 위에 있다, 그리고 음봉이 3개 나와도 이 몸통 중간에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제놀루션의 시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본기가 워낙 탄탄하고 특례 상장 1호 업체로 제놀루션이 실패하게 되면 특례 상장은 사실상 국가가 인정해준 사기나 다름이 없게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제놀루션의 어떤, 예, 성과를 응원하는 쪽이 많을 거고, 무엇보다 이제 거래량이 이번에 터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걸 전제로 하려면 적어도 내일은 오늘 주가 수준을 유지를 한다든지, 최악의 경우라고 보더라도 13,000원 위에서 놀아야만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현대산업개발, 예, 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그동안 계속 내렸는데 여기 이제 가격이 싸지 않냐, 회사 망하는 거 아니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근데 아이파크 사고 이후로 공교롭게도 현대산업개발의 실적은 적자입니다. 예, 적자고 평판이 나빠져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아이파크를 선호하는 그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주가가 너무 내렸으니까 매력이 있지 않냐, 이런 어떤 질문이 들어오는데, 네, 대략 한 0.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단 그 PBR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0.3배고 실적 가치 대비해서 또 절반도 안 됩니다. 한 0.4배 정도. 분명히 이제 수치적으로 매력적이고 저렴한 종목이 맞습니다. 다만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을 때 전제로 하는 거지, 훼손됐다고 한다면 그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 재미가 없는 흐름이 이어질 거고, 지금 봤을 때는 그 가치 훼손, 무형의 가치 훼손이 매우 컸고 그거를 주가가 따라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시간이 보니까 아직 20분도 안 돼가지고 체감은 한 40분 다 된 것 같은데, 네, 종목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노레이는 한번 이렇게 거래가 한번 튀고, 네, 다시 죽은 이후에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저점을 조금씩이나마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보더라도 주식 투자 좀 규모 있게 하시고 또 왕성하게 하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노레이에. 그리고 그 실적도 해외 시장 개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빛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올해 안에 다 결론이 나게 되는데
뭐 당연하게도 젠소레이 제품이 절반 가격에 뭐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하니까 안 팔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요런 삼각형 패턴에 맞춰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춘 이후로 반응이 올 것인데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때는 회복하지 않을까. 예, 요렇게 보고 조금 인내하고 지켜보시면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로저도 완만하게 이제 조정을 받는 국면인데 인터로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600억 대에다가 외국인 지분율이 8%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저평가 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예, 그만큼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다른 저력이 있다라는 예,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25% 내렸으니까 충분히 내릴 만큼 내렸고 월봉에서도 어떤 신호도 없고 그래서 예, 좋은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전개되는. 다만 단기간에는 이런 형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등하고 죽고 뭐 이 정도의 파동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나쁜 시장이나 이런 추세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전망도 좋고 실적도 좋을 것이다. 예, 이게 인터로드의 매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KNJ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예, 많이 떨어져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등을 할 만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반등할 만한 자리에서 나왔고 또 이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옵니다. 낙폭이 컸던 만큼.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로 기세를 올릴 텐데 문제는 이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이 그닥 예, 좋지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고 올해 이익이 늘 것이다라는 전망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게 KNJ 같은 종목들 실적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 실적 가치가 얼마냐를 따졌을 때로 예, 회귀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렸고 앞으로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KNJ 같은 종목들도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우진 플라임 예, 바닥에서 큰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구조가 꼬여가지고 나온 하락이고 이걸 또 빠르게 만회를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데 본업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회복하는 것도 뭐 시간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말씀드렸듯이 속이 빈 뭐 플라스틱 충격 흡수제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런 게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우진 플라임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예, 대한제분 약보합이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중바닥을 채워나가는 과정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뭐 극심한 저평가에 뭐 곡물 수출입하는 부분도 점점 공급망 개선이 되고 있고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보는 피해도 있었지만 이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내렸다. 대한제본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내린 건 어느 시점에서는 회복을 하지 않겠냐라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제본이 비록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매력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도 많이 올랐는데 저점에 많이 떨어져서 나온 반등입니다. 과거에도 2,700원씩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13만 원 할 때 2,700원에 움직이니까 13만 원 할 때 2,600원 움직이니까 대략 한 2%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에서 2,600원 움직인다라고 하면 거의 한 5%의 변동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 그 카카오가 어쨌든
이 주가가 약세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고 코로나19 이후에 설 자리가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라도 있고 그런데 카카오는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 자회사 가치가 줄어드는 부분 역시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워낙 고평가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고두고 타격을 받을 거라서 이번 반등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건 영신금속 부채가 1,000억 정도인데 자금 조달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현금이 중간 그 현장에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갈 때 부분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제품이 불량이다. 그리고 사람이 한 이 노선 생산 라인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저절로 불량이 난 건지 모릅니다만 대부분 다 직원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동화를 하게 되면 적어도 불량품이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불량품이 한 100배 이상 줄고 그리고 아니 불량품이 아니 불량품이 아니라 불량품이 절반 이상 줄고 또 이 불량이 난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량이 났는데 제 잘못이 아니라 기계에서 불량이 났어요. 그래. 왜? 자동화니까. 그래서 자동화의 이점이 지금보다 앞으로 이런 신뢰 문제 때문에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서로 다 공급망으로 얽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회는 다 돌아가되 결국은 영신금속처럼 미리 준비한 회사 그리고 자동화가 충분히 잘 된 회사로 이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세한 이 볼트 시장에서 영신금속이 이제 태양금속을 제치고 어깨 리딩으로 솟아오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주가야 뭐 지금 가든 나중에 가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주가는 과거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뭐 2020년 3월에 있었던 코로나발 폭락과 비슷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약세냐? 실적 전망이 좋지 않느냐? 아무리 실적이 깎여도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옛날보다 나빠졌다. 두 번째 그냥 시장이 내려서 그렇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이런 두 가지를 보면 두 개가 섞는 게 맞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코로나발 시장 불안으로 폭락했던 이마트가 지금 그 가격대로 왔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시장이 좋냐 나쁘냐 인간관계가 좋냐 나쁘냐 등등을 다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 반등 여부를 모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코로나 풀리고 대형마트의 어떤 고객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또 온라인 오프라인 다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는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반등이 진행이 됐고 비교적 가파른 각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속이 돼서 이 정도에 안착을 하고 적당히 조정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를 보조하는 10만 원대 올라가서 이제 호가가 벌어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호가가 여기 100원 단위로 있는데
10만 원 넘어가면 500원 단위로 있습니다. 뭔가 주가가 올라가기도 쉽고, 예, 그러하니까 일단 좀 불안한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반도체나 경기 침체가 덜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더 크게 반영이 되는. 이게 TSMC의 어떤 마진율이나 TSMC의 고객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또 그 개선할 수 있는 부분. SK 하이닉스는 이거보다 나은데 SK 하이닉스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마진율이 높게 유지가 되는데, 이런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돗자리가 펴졌다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단기간에는 좀 활발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시장이 계속 어렵고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숨이 쉬어지는데, 이거를 또 이어간다고 한다면 이어갈 수만 있으면 더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갈 만한 어떤 분위기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뭐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한다, 이건 어렵겠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찾아 먹을 거고, 이 시장이 찾아먹는 과정에서 대응을 통해서 또 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보유 중인 종목 중에서 손실 큰 거는 마이너스 70%까지 가만히 있다가 마이너스 75% 될까 봐 손절한다. 이건 좀 바보 짓이니까 그냥 가망 없는 종목들은 한 곳에 몰아놓고 안 보시다가 진짜 오랜 뒤에 보고 상태가 좋고 주가가 낮고 물타기를 할 만하다 하면 그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런 작은 등락은 있겠지만 큰 추세적인 상승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긴 안목으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